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 2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 이 문제를 잠깐 다루고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씨와 관련 문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뭐 정치권의 핫 인물이 어느새 돼버린 명태균 씨인데요. 사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였는데 점점 본류에서 지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이 명태균 씨에게 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우리 정광지 대변인부터. 이 부분은 저는 그 사실관계가 예. 일정 어느 정도는 확인이 돼야 당에서도 어떤 방침을 갖고 대응해야겠다라는 게 정해질 텐데 예. 아직 뭐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뭐 글쎄요, 우리 당은 이 문제에 굳이 이렇게 깊숙이 참전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는 의혹 제기나 뭐 이런 것들이 예. 대부분 여사를 둘러싸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여사는 우리보다는 당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해줘야겠죠. 아하. 그래야 맞네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아하. 우리도 이런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어떤 스탠스를 정하게 될 텐데 예. 아직까지 뭐 특별히 깊이 논의된 내용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제가 정치권에 발을 들인 지가 지금 12년 됐는데 예. 뭐 이런저런 거를 봤잖아요. 봤죠. 중간에 뭐 탄핵되는 것도 지켜봤고 저도 국회의원 생활 잠깐 해보고 원외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세비를 예. 전달했다라는 거. 이른바 세비 반땅, 반띵. 예. 반띵. 예, 뭐. 그러니까 지금 그 녹취 파일에 나온 내용을 보면 명백해요. 그 내용만 보면 그 앞뒤를 다 연결해서 보면 공천 누가 줬는지 알지. 그러니까 세비 절반 매달 한 푼도 틀리지 않게 내놔. 예. 해서 받아간 게 이제 대략 6,700만 원 정도 예. 된다는 건데. 그 이거는 제가 보기엔 글쎄 이번 기회가 어쩌면 정치권의 대대적인 쇄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거는 썩어도 너무 썩은 거죠. 이 아무런 공적 지위나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력자와 연락이 닿고 권력자에게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내가 받아줬으니 너 세비 받는 거 나한테 절반씩 상납을 해라 해서 실제로 상납이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진실이라면 예.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뭐 관련자들 해갖고 우리 정치권을 한번 좀 이른바 정풍운동으로 깨끗하게 청소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잠깐만 정황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현실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는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 수도권 출신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아니 내가 공천을 시켜줬으니까 세비를 절반은 내놔라. 아하. 이런 정도의 거래가 그러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인가? 저도 아주 근원적인 의구심이 생기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다.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처럼 이제 수도권에서 하는 사람들은 예. 공천이 곧 당선은 아니잖아요. 특히 여당에서. 네. 그러면 누가 아무리 뭐 와서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뭐 열심히 도와주셔서 이런 인사치레는 할 수 있지만 예. 여기서 돈 10만 원만 줘도 잡혀가는 그러니까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인가? 이 부분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먼저 국회의원을 해보신 분은 어떻습니까? 예, 김웅 의원님께서 서울이잖아요. 예. 서울이잖아요. 수도권이라니까요. 예. 잘 몰라. 예. 아니 뭐 저희 사실은 선거법 전문가인 김웅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걸 겪었어요. 많은 걸 겪고 많은 정보를 들었고 예. 실제로. 근데 공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명이 딱 결정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하. 사실 공관위원도 있어야 되고 당대표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공천을 주지는 못하지
주는 건 못하지만 못 주게 할 수는 있어요. 짖을 수가 있어요.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정말 큰 문제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한 명이 힘을 써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와치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누구도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에서 이 문제 생기게 되면 그 예. 주변에 모두가 난리가 납니다. 공천이라는 게 예. 누구 한 명이 해서 그렇게 형식은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명한테 책임을 물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공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명박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공천도 주고 주변에 있는 이 와치독들을 전부 다 숨죽이게 만들 수 있었느냐. 예. 그거를 제가 들은 정보는 여론 조사 결과 그 작업으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예. 제보를 받았는데 예. 그게 몇 년 전에 이제 한 2년 전에 들어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설마 했었는데 저도 뭔 생각이냐면 야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다 사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야 이거 정말 커지겠구나.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이제 최진석 그 위원장과 이제 명태균 씨와의 그 카톡 내용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뭔가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 본인의 역할이 있었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또 김 여사와 본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나눈 것은 사실이고 본인만이 갖고 있다. 뉴스토마토 공개해라. 공개하면 나도 대선 전후에 했던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 이렇게까지 저희 제작자의 입장을 밝힌 상황이긴 하죠. 저희가 좀 바빠질 수 있지만 서로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서로 다 공개. 예, 네. 서로 다 공개해라. 예. 이제 뉴스토마토도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내일 또, 또 나온다는 예. 얘기인데. 예, 뉴스토마토에도 저에게 취재 기자에게 제가 연락을 해보니 또 관련해서 또 어떤 선거 자금 관련해서 또 사진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예, 뭐 후속 보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김용남 의원님. 그렇죠. 이게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녹취 파일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안 나왔는데 지금 이 난리가 난 상황이고 조금씩 알려지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이거 뭐지? 뭐 그리고 다들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 보이는데 예. 글쎄요, 여기서 끝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끝은 봐야겠죠. 뉴스토마토 녹취해놨던 이 씨, 예. 이번 이제 회계 담당자 김영선 의원의 알파벳 보좌관. 이입니다. 이 씨가 아니라 이죠. 알파벳 이 씨. 성은 예. 강 씨라고 예, 그러고요. 강 씨입니다. 예. 실제 성은 강모 씨. 강모 씨인데 이로 표시됐던 예. 분이 대화를 다 녹음했기 때문에 명태균 예. 씨와 지금 그걸 스스로 다 지금 틀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되겠네. 이거 문제 되겠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래서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물론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명태균 씨의 일부 허장성세 과장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일부는 있겠지만 본질은 실제 명태균 씨가 얘기한 대로 뜬금없고 어이없는 일이 실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모든 걸 다 과장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여기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힘이 작용했을 거다.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가져간 사람이 무슨 허장성세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김용선 전 의원이 이렇게 사실 사선. 비속어가 나올까? 예. 아무튼 예. 뭐 정상이신 분인데 예. 월급 딱 잘라서 진짜 쩔쩔매면서 주잖아요. 아니 김용남 의원이 예. 그 다른 방송에서 공개한 내용은 김영선 전 의원의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면서요. 제가 그 21대 국회 때 예.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을 했어요. 근데 김영선 의원이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예.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재산 신고를 다 하죠. 예. 봤는데. 국회에다가. 근데 제 기억에 그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170억에서 180억 정도 됐던 거로 기억을 해요. 재산이. 아니 제가 최근에 본 거는 2020년에 72억을 신고했대. 그게 아무튼 뭐 처음에 신고할 때 예. 오랜만에 다시 국회로 복귀해서 그런지 예. 그 부모님이 계신데 고지 거부를 안 하고 부모님 그리고 본인 재산을 합쳐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 재산이 100억이 넘더라고. 아. 그래갖고 그럼 줄 수도 있겠다. 그냥 줬다 그래서 아유 나도 선의로 재산이 70억 줬다? 넘으면 주겠다. 그래서 세비 반 아예 그냥 그러면 세비를 줄 해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개인 돈 그냥 자기 임대료 그- 받아서 아이, 좀 그 주면 돈은 되는 거지. 그냥 이해되셨죠 뭐- 이제? 네, 이해됐죠? 그래서 이해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빌려준 돈을 아. 받는데 다달이 얼마씩 이렇게 나눠서 갚은 거다라는 재산이 거잖아요. 100억이 그래서 넘는데 돈을 왜 빌려요? 아니 제가 그때 봐오기로는 예. 아니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김영선 의원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하고 본인 재산 3명의 재산을 합치니까 제 기억에 거의 200억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시세로 하면 그 정도 돈이 없다고 음. 다달이 나눠서 이렇게 갚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재산이 200억 있는 분이 예. 6천을 왜 빌려요? 일수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일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가 한 달에 2번, 3번 음. 나눠서 받잖아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예. 일수 받듯이 받아요. 음흠. 그런 분이 왜 일수를 씁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세비를 나눠준 거다. 왜 줬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당신 국회의원은 내가 그냥 바지 사장으로 안 친 거야. 실제 내가 다 줬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6은 못 가야겠지만 5대 5는 가져가야 된다. 아. 그럼 나는 누가 확고한 오야? 믿음이 있는 것 그래가지고 누가 오야?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예. 아, 그래서 그게 예. 밀리기 싫으니까 이런 예. 한 푼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인이 유력 정치인들 본인은 다 알고 있다.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의원의 사진도 올리고 안철수 의원의 사진도 올리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공포탄을 계속 쏘는 거죠. 공포탄을. 공포탄. 예. 그러니까 아. 빵빵 쏘면서 나 건드리면 나 진짜 이제 실탄 쏜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기자회견 다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 얘기한다. 누가 맞을지 모른다 근데. 음. 내가 실탄 쏘면 그 총알이 누구한테 꽂힐지 모른다. 그게 뭐 이런저런 사람 한 사람만 다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재밌는 게 예, 지금 재밌었어요. 명태균 씨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유일하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은 안철수 의원밖에 없어요. 나 모른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그 평소에 그 캐릭터로 봤었을 때 분명히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참전해야 되는데. 쩡쩡 조용해요. 이거는 아, 그러네. 공포탄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실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아, 공포탐에 있는 게 실탄이 있다. 그걸 아. 아니까 계속 사진 올리잖아요. 그럼 추가 사진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럼요. 아, 뭐 본인이 놔둔 캡처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지금 아하. 최진석 교수와의 캡처가 왔듯이 예, 저에게 전에 공개했듯이. 다른 분들과의 캡처 그것도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최진석 교수와만 캡처가 그렇죠. 있겠어? 아하. 뭐 쫙 있겠죠. 저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캡처는 캡처 있다. 나만 갖고 있다. 나만 갖고 뉴스토마토가 갖고 있을 리가 없다. 있다면 공개해라. 그거는 근데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지만 당시 2월 29일 날 천하람 의원이 그걸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그랬거든요. 아, 천하람이 찍었다? 네, 누군가 제가 확실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촬영했다는 얘기를 명태균 씨가 저도 했어요. 천하람 그러면 의원이 촬영을 했다라고 예. 들었어요. 그러면은 촬영부는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무한 복사가 가능하죠. 아하. 그렇군요. 아, 또 다양한 또 해석이 가능한 말씀하고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다른 데 줬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 네. 치고 빠지기. 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관련 얘기. 이제 뉴스토마토가 내일 또 뭐 추가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연일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김건희 여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전 대표 40차례 통화를 이어갔다. 보도에 이어서 어제는 여사가 다른 번호로도 전화를 여러 번 했다. 실제로 이종호 씨가 이제 검찰 조사에서 다른 번호로 김건희입니다. 이런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우리는 전직 검사 출신 두 분을 또 보유하고 있네요. 공교롭게. 요 수사관 입장에서 자, 우리 김용남 전 검사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종호 씨가 2021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예. 김건희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진술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저께죠. 그저께는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랑 통화했다. 코바나 콘텐츠 직원하고 통화를 한 거다. 아. 권오수 회장이 뭐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자꾸 전화해봐라. 전화해보라고 해서 두 가지 진술을 종합해 보면요. 예. 진실은 어떻게 구성되냐? 음. 당시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 콘텐츠 직원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한 겁니다. 아. 그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통화는 하는데 통화는 하는데 걸려온 전화는 코바나 콘텐츠 직원의 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던 거죠. 아하.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다 맞아 떨어져요. 근데 굳이 저는 이종호 대표의 말을 신뢰감을 갖고 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 무슨 모든 사람의 말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사건의 주요 당사자나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말을 제대로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봐야지 그 사람 말을 믿어서는 저는 굳이 안 믿긴 하는데 이종호 씨는 이미 거짓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멋쟁 해변 카톡방에서 최장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이 일었을 때 여사와는 결혼 전에 연락한 것 빼곤 없다. 어떻게 지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결혼이 2012년이거든요. 여사의 결혼이. 그런데 이 통화가 이루어진 게 2020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만 36차례예요. 그냥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36차례 전화가 왔으면 이건 스토커예요. 아하.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 그래서 이종호 씨는 이미 진술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변명인데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느 한쪽을 예.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21년 11월이면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입니다만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종호 씨가 검찰에 나가서 진술한 내용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김건희 여사더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일부러 거짓말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그저께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게 아니고 코바나 콘텐츠 직원과 통화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 그때 걸려왔던 번호가 김건희 여사 개인 번호는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종호 씨가.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보면 걸려온 번호는 이종호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던 그 번호는 코바나 콘텐츠 직원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는 그 주장을 한 거죠. 소통의 창구로 예.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자, 김홍 의원님.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분석 제가 들어갑니다. 계속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눠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1차, 2차가 하나의 단일한 범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1차 부분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2차 범행 끝났을 때까지 공소시효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예. 기소를 했는데 예. 1심, 2심 전부 1차 부분의 공소시효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 1차에 주가 조작에 들어갔던 그 주포가 이정필이었습니다. 예. 이정필하고 권오수 회장하고 싸우고 나서 그 뒤로 누가 등장하느냐? 지금 JTBC에서 나오고 있는 김기현, 토러스 투자증권 강남센터장 그리고 이종호 블랙벌 인베스트먼트 예. 이 두 명이 주포로 나와서 예. 주가 조작을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쩐주라고 하는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가 인정이 됐던 건 뭐냐? 1차는 공소시효 지났다. 2차 즉 김기현 이종호하고 했었을 때 그때 너도 많이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너는 방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만 이용을 했고 1차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같이 손모 씨하고 비슷했지만 2차 때는 그냥 버려둔 계좌를 저쪽에서 이용을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종호 씨하고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은 30몇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김기현이 지금 이렇게 편지에서도 보면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좌만 사용을 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두 가지 신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었을 때 뭔가 상당히 또 이제 새로운 전기가 생긴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2차 이건- 주포 김모 씨 편지가 공개되는 그 의원님만 예. 살짝 말씀드리고 이제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윤 쪽은 자기만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 하면서 2차 주포 김모 씨의 편지가 21년 10월로 추정되는 그 편지가 지금 공개가 됐어요. 예. 저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개입됐을 가능성이 일단은 크죠. 만약에 이게 이제 첫 번째 36통화가 20년 9월 23일에 일주일간 벌어지는데 원래 고발된 게 여사가 고발된 거는 4월인가요 5월인가요 너댓 달 전입니다. 그런데 검찰 총장의 배우자잖아요. 어쩌겠어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36통화한 건 당시 고발인이 그러니까 검찰도 고발만 받고 아무 액션을 안 하다가 예. 고발인 항일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조사하겠다고 하니 그때는 검찰총장이지만 힘도 좀 빠져 있을 때고 법무장관 갈등도 계속 있고 예. 그러니 부랴부랴 혹시 정말 조사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통화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말 맞추려고 통화했다고 36번 밤 11시 44분에 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이건 주가 조작의 정황이죠. 근데 제가 문제 삼고는 건 이 자료를 JTBC 취재팀이 제가 아는 아주 일 잘하는 후배들이 있어서 잘했지만 예. 이걸 어디서 들여서 캔 건 아니에요. 아.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이 누구죠 이종호 씨가 검찰에 가서 한 얘기예요. 검찰 조서에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조서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확인하고 쓴 거거든요. 예. 그 말은 뭔 말이면 검찰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이 김 씨의 편지도 김건희 씨만 빠지고 우린 다 달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기현 씨도 사실은 우리랑 같은 배여야 되는데 라고 해석되는 김모 씨의 편지도 검찰이 압수한 거예요. 그냥 길 가다 주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검찰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여사를 기소를 했었어야죠. 안 했죠. 예.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은 권오수 씨의 주가 조작 정황도 되는 겁니다. 재판이 항소심까지 2년 넘게 진행이 되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왔어요. 그럼 검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만으로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들이 다 검찰의 수사 기록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설적이게 4년째 불기소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역설적으로 예. 기소를 해야 될 사안이니까 그래도 양심적인 검사들은 불기소를 처리를 못하고 그래도 좀 갖고 있는 것이다. 양심 플러스 이거를 두려움? 만약 불기소했을 때 그 뒷감당을 할 수가 해도 두려움, 없는. 안 해도 두려움이다. 아. 불기소했는데 나중에 정권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게 다 나와요. 야, 너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불기소 처분했어? 아하. 라고 하니까 뭉개둔 거죠. 뭉갰다. 아, 이거 우리 그렇게까지 검찰에 해석이 대해서는 참 문제가 여러 가지 너무 해석이 많긴 한데. 가능한 얘기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정광지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간혹 저는 듭니다. 참 잔인하죠. 이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아, 왜냐면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 지난번에 손모 씨 예. 주가 조작 공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방조죄로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어느 프로에 나가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커진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죠. 라는 질문을 받아서 아니 과거보다는 훨씬 더 커졌겠죠. 왜냐? 아.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 기소를 안 했었고 그 판결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분이 방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기소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커졌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이게 또 제목만 기소 가능성 커졌다라고 하니까 이 언론은 보도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제가 이 말아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뭐 예.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검찰이 예. 언제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하는 겁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 속에 지금 갇혀 있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그런 것을 초래한 측면도 있던 거잖아요. 이거 벗어 던져야죠. 김웅 전 의원께서 말씀해 저는 주시겠습니다. 계속 그랬잖아요. 저는 거의 2년 전부터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예. 지금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된다. 법원 판결 받아봐라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냐면 기소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문자 테러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아까 말씀을 했죠. 이거 기소 안 하면 특검이에요. 기소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만약에 정말로
빠져나오고 계좌만 남겨놓고 와서 그걸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계좌가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걸 뻔히 알고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아는데 그걸 놔두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져야 돼요. 최소한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변명이 다 맞다고 해도 저는 방조범이 된다고 봐요. 이번 뉴스룸 보도는 여사가 주가 조작 정황이 깊고 또 하나는 검찰이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뭉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번에 JTBC 보도는 김건희 특검의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검찰에 그렇군요. 맡겨둘 수가 없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스모킹 건까지는 스모킹 거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고. 아직은 뭐 예, 그럼 여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이 중요하겠군요. 10초 남았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이 엄청 밉겠죠. 아, 지금 보면 아 이거 뭘 그냥 하나라도 사건을 처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됐습니다. 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두 분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